같이 매매를 진행하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냐 그러면은 실질 뭐 올해 우리가 1월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있었죠.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이런 게 이제 장중에 이렇게 슈팅이 좀 나와주면서 상승 구간에도 좀 들어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워낙 증시가 이제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떤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 신규 매수를 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할 때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한 4% 5% 정도는 빠졌거든요. 지수가 2% 정도 밀리긴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4%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이제 이렇게 하락이 조금 나올 때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다시 조금 더 싼 가격에서 맞아요. 왜냐하면 하락장은 근데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해바라기님. 근데 이게 하락장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맞죠? 과정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8월달, 9월달 작년에 보시면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어떻게 보면 좀 하락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깊게. 그런 식으로 하락을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8월 우리가 작년 8월 고점 부근 근처에서 이렇게 저항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 이 부분 근처에서 지금 고점 인식을 하고 좀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월 달 말까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빠졌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빠졌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넓게 열어놓고 보면 2,300포인트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만은 솔직히 그 정도까지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조금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구간들은 제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45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5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435포인트예요. 일단은 2,45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일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은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 우리가 시장이 대충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종목들 대응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죠. 이제 뭐 이게 종목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추가 매수를 빨리 하면 어떻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주제도 약간 그런 거예요. 하락장에서 우리가 좀 대응하는 방법,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뭐 하락장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죠. 단기적으로 뭐 주가 자체가 지금 뭐 지속적으로 반등을 이제 일으키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원래 이제 신용 잔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걱정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 지금 이르렀다. 왜냐면은 과거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24년도 처음 보시면은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코스닥은 조금 더 나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날이 고점이었고 그 뒤로 그냥 지속적으로 빠졌습니다. 맞죠? 지속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담아놓고 있더라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무조건 종목이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섣불리 대응하려고 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명심해야 되는 거.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종목을 공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기본적으로 종목을 공략을 했을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락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이런 이제 하락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 지수는 어차피 빠집니다. 빠지니까 하락장이죠. 지수가 빠지고 종목들이 빠져요. 빠지는데 그게 다 빠지니까 하락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락장이라고 하고 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확인하셔야 될 거는 내가 공략한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략 종목들이 지수의 이제 이런 이제 흐름, 지수가 이제 흘러내렸으니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하락이 만들어지는 게 조금은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략 종목들이 지수 하락에 따라서 그냥 이제 같이 흘러가는 그런 흐름인지
요 부분들 지수 하락에 따른 이제 하락인지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제일 처음에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종목들 일단은 내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했고 그 분야 산업 섹터라든지 뭐 재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차피 지금 이런 하락장 오늘 시장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결국 뭐 후티 반군이라든지 지금 뭐 북한 위협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계속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반이 되다 보니까 뭐 해운 물류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잠깐 튀긴 했습니다. 잠깐 튀긴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보시면은 결국 이런 하락장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수 하락에 따른 그냥 자연스러운 하락인 건지 4% 5% 빠진다고 여러분들이 겁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수급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까지 지금 조금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도 내일 초반까지는 추가 하락을 조금은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오늘 미증시에서 굉장히 뭐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좋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어요. 맞죠?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실적이 좋다라고만 해서 무조건 그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분위기 자체가. 이래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실적보다 이제 가이던스를 어떻게 또 제시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 관련주도 보시면은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감축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지금 과거처럼 실적이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지러워요. 어지러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보셔야 되는 거. 하락장 첫 번째 내가 공략했던 종목들이 지수의 하락에 따라서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나 어떤 섹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는 반도체가 좋아 보여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보통 뭐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도 그냥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옆에서 야 이 종목 좋으니까 이거 좀 사 지인이 제가 종목 상담 받으면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비중이 그겁니다. 지인이 사랬어요. 그 지인이 본인들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그 어느 정도 하락을 했을 때 내가 투자한 이 테마 그리고 재료 섹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은 하락은 하지만은 분명히 지수 상승을 할 때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면은 괜찮다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결국에 제가 뭐 라이브 방송 꾸준히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에서 오히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 오히려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내가 이제 공략한 종목들 있죠. 이 가지고 있는 재료 그리고 뭐 섹터에 그런 이제 전망들이죠. 산업에 대한 전망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공략 종목들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고 어떤 섹터에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런 공략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섹터라든지 뭐 산업 테마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수 반등 시기에 굉장히 빠르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결국에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맞죠?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수 하락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면 저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들의 단기적 상승 여력이 충분한지 이 결국 단기적 상승 여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돈입니다. 돈 맞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주가가 올라가려면 돼요. 내가 산 가격보다 누군가가 계속 더 높은 가격이라도 나는 이 종목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시장 이 종목에 대해서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런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 돈이 들어와 줄 만한 그런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보시다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근데 이제 뭐 개별 종목의 악재가 이런 하락장을 틈타서 같이 숨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어떤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제 시장에서 보시면은 카나리아 바이오였나요? 이런 종목도 보시면 어제 하한가 맞았잖아요. 오늘 하한가 맞았잖아요. 오늘 하한가를 맞았는데 결국 이제 임상 3상 실험이 조금 이제 중단을 하라 이런 공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한가를 맞아. 이건 개별 악재죠. 이렇게 빠지는 걸.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개별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악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악재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수나 뭐 재료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을 해서 같이 그냥 움직이는 그런 형태라면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했을 때.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이제 개별 악재라든지 뭐 어떤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할 만한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종목처럼 주가가 하락을 할 만한 그냥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개별 악재죠. 지수가 좋아서 이만큼 뭐 하한가를 바로 이렇게 점하를 찍진 않잖아요. 그렇죠? 점하를 찍진 않는데 이렇게 점 하한가를 찍은 것 자체가 개별 악재입니다. 이런 개별 악재가 지수 하락에 숨어서 들어있는지는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종목이 막 빠지고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빨리빨리 그냥 놓고 싶거든요. 떨어지는 거 빨리 물 태워가지고 평단가 좀 맞춰서 좀 반등 나올 때 조금 덜 먹고 그냥 내가 물탄 만큼 좀 덜어내고 아니면 나머지 비중을 조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평단가를 낮춰놓으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만큼 똑같은 목표가를 보고 가더라도 수익률이 그만큼 더 클 거 아니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거를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반등장은 분명히 와요. 우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도박이잖아요, 맞죠? 도박인데 도박에서 여러분들 그 타짜 같은 영화 보시면은 어때요, 여러분? 내려갔으면 올라가고 맞죠?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거야. 어차피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도 쉽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렇게 등락이 있다는 거예요. 등락이. 이런 식으로 등락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개별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든 증시가 하락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기도 했다가 어느 정도 증시가 다시 반등세가 나오면은 종목들도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따라 붙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굳이 섣불리 대응을 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메모장에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확실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하락장을 살짝 겪을 수는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는데 자 이런 하락장에서 충분히 내가 좋은 재료를 가진 좋은 종목들 그리고 지수 하락하는 만큼 한 4%, 5%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오늘 기본적으로 4%, 5%다 빠진 시장입니다. 다 빠진 시장이라서 내 종목이 뭐 6% 빠졌는데 이게 무슨 큰 악재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종목이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근데 이런 식으로 빠질 때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들이 있죠. 거래량이 원래 많이 없었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 방어가 잘 됩니다. 왜냐? 솔직히 이렇게 하락장 때도 뭐 저런 종목이 있었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기서 뭐 내가 돈을 빨리 빼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항상 뭐 강조를 드리지만 이렇게 저점 매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점 매수를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매매를 진행을 하면은 자 하락장이 오더라도 저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막 차트를 보여드리고 저점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결국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서 주가들이
주가들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말이에요. 제한적이고 왜냐 그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처럼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지금 CXL 이런 반도체 테마로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신규 상장을 하고 난 뒤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맞죠? 많이 상승을 했고 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단기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 지금 42,000원 이런 정도의 이제 매매를 진행하신 분들은 지금 단 이틀 만에 한 10% 넘게 빠진 거거든요. 12% 13%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매수를 하고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 어제 매수를 하고 오늘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런 식으로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 12%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42,500원에서 42,500원에서 제일 처음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37,000원이 맞죠? 그럼 여기 물 타고 싶잖아요, 솔직히 맞죠? 근데 물 탔을 때 여러분들 평단가가 한 39,500원 정도로 형성이 되겠죠, 대충. 자, 39,500원 정도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여기서 바로 짧게 반등이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하락장의 끝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떤 주가의 상승이라든지 뭐 어떤 증시의 상승, 하방 이런 거는 그냥 이제 글로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리 뿐입니다. 맞죠? 예측이라는 건 언제든지 빗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 예측 중에서도 쉽게 말해서 예측을 했을 때 내가 이제 뭐 조금 더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물을 타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서 물을 타는 건데 근데 내가 예상치도 못하게 추가적인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자, 일단 물을 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겠죠. 비중이 높아졌는데 평단가는 낮춰졌는데 자 이만큼 내려오다 보니까 솔직히 마이너스 구간은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데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 숫자 금액, 손실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테마의 좋은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계시면은 이런 하락장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반등장이 나오면은 기술적인 반등장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증시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오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응을 하면 되는데 자 3번처럼 이제 개별 악재라든지 어떤 그 종목만의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자 우리가 여기서 빨리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 원래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 잘 못하거든요. 손절 안 하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진짜 저점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구간들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 손절을 싫어하는 걸 저도 알아요. 손절을 싫어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섣불리 대응하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제 종목들 무료방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 종목은 우리가 물타기 대응이나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톡방에서 말씀을 드려요.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 중에서 제가 별 말이 없으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과거에 보시면은 뭐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죠. 최근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거 9월달에 한번 공략을 했어요, 맞죠? 9월달 요 말쯤에 한번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9월 말쯤에 우리가 한 요 4만 원 근처에서 매매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 종목이 증시가 우리 작년 하락장이 10월 말까지 이어졌잖아요. 자 이 하락장을 맞으면서 이렇게 빠졌다가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 지금 1번 지수 하락에 따른 그냥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2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2번이 뭐냐면은 자 결국 이 뉴로메카가 로봇 관련주잖아요, 맞죠? 로봇 관련주에서 굉장히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충분히 좋은 재료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왔을 때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오히려 1월 달에는 하락장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아까 1월 달 보시면은 1월 달에는 지수가 오히려 이렇게 됐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자,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튀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원래 보고 있던 목표 가격대 그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주식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뭐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이 종목을 이제 1월 18일 날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1월 뭐 25일 날 매도를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맞죠? 내가 그때 주가가 1월 25일 날 종가가 마이너스든지 플러스든지 내가 어떻게든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없죠.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은 내가 산 가격보다 올랐을 때 팔아야지만이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구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오히려 지금 예수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 솔직히 예수금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은 솔직히 시간을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좀 이게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뭐 예수금 조금 마련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막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내려왔을 때 뭐 10주 정도 물 탄다고 해서 그 솔직히 티도 안 납니다. 맞죠? 웬만하면 제가 물타기의 기준은 내가 어떤 종목들을 처음에 가지고 있는 비중, 그러니까 주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내가 이 종목을 원래 500, 뭐 4만 원에 400만 원씩 샀어요. 그러면은 100주잖아요. 100주인데 주가가 이만큼 하락을 했어요. 그럼 27,000원에서 우리가 또 100주를 맞춰가는 거죠. 그럼 총 200주가 되면서 평균 단가가 맞춰가는 거잖아요. 맞죠? 동일 비중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주식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100주를 샀는데 여기서 10주, 10주 정도만 물을 탄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가 조정이 되는 게 얼마 없어요. 맞죠? 얼마 없기 때문에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차라리 여기서 비중 안 늘리고 그냥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비중 안 늘리고 그냥 기다리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은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어떤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드리는 게 뭐냐면은 어떤 부분들에서 대해서도 특히나 이제 무료방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어떻게 아무리 소액으로 진입을 하시라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소액으로 진입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뭐 예수금이 좀 많이 이제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제 공략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통 방송을 이제 출연을 하면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이 종목이 참 이름이 이쁘네라고 해서 그 종목에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냥 비중을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은 충분히 다 담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종목 하나에만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만 안 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려고 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 정도 이해되셨다 하시면은 숫자 한 3 한번 맞춰 보실래요?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을 만들 때 왜 우리가 처음부터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은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또 근데 이런 하락장에 또 종목을 공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어차피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내 예수금이 빵원이 될 때까지 일단 주식 매수는 해야 됩니다. 매수는 해야 되는데 좀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담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지금 오늘 보시면은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맞죠? 뭐 빅텍이라든지 잠시만 이게 제가 펜이 있는데 오늘 펜이 좀 안 나와가지고 왜 이러지? 잠시만요.
오늘 펜이 고장났네. 펜 없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스페코라는 종목하고 스페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죠? 방산주에서는 지금 대장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방산주에서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뭐 빅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휴니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또 1월 초에 미리 담아놓은 이제 퍼스텍,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좀 얻어 걸린 거죠. 근데 워낙에 이제 뭐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해서 준비를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퍼스텍의 이번 상승은 실질적으로 뭐 북한의 이런 위협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해서 좀 상승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어떤 종목을 또 투자를 하든지 우주산업, 그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보통 방위산업 재료를 보통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그 이제 두 종목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퍼스텍이 오늘 조금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항공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뭐 휴니드도 좀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뭐 재료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퍼스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매수를 하고 난 뒤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고 가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충분히 더. 좀 더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상승을 해줬을 때 보여주었던 이런 끼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방위산업 중에서 방위산업 관련주들 중에서 포메탈이라는 종목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포메탈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 좀 재료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재료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포메탈, 지금 우리 방위산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뭐 우신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지금 자동차 부품 관료주들 공략을 했는데 지금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부품 관료주들은 여러분들 1분기 실적 발표, 우리나라 실적 발표는 보통 이제 2월 중순까지 조금 넘어서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고 바로 상승을 해주면 제일 좋죠. 저도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제일 기분도 좋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뭐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하방 압력을 받았을 때 눌렸다 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그런 여부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재료가 언제까지는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후발주죠. 왜냐하면 지금 후발주라고 좀 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가는 종목들만 좀 가는 장세다 보니까, 뭐 빅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가던 종목이 계속 갔어요, 맞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보이다가 좀 갔는데, 자, 포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이 4,000원에서 3,500원 사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조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만큼 3,000원 초반까지 좀 빠졌다가 가는 경우도 발생이 되긴 했지만은 결국 큰 틀에서 주가 움직임은 요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지지나 저항이나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자, 이 4,000원 구간도 쉽게 뚫지를 못하죠. 그리고 3,500원 구간도 그렇게 크게 하회를 하지는 못합니다, 맞죠? 그만큼 더 많이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결국 이 주가가 큰 틀에서는 이 안에 가격대에서 멈춰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크게 이렇게 크게 박스를 그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탈한 부분들이 잠깐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뭐 그렇다 하면은 이렇게 좀 튀어 올랐던 부분들을 좀 상쇄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쇄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크게 보시면은 3,500에서 4,000원 사이에서 지금 갇혀 있는 흐름인데, 요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가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자리단 말이죠. 어차피 주가는 3,500에서 4,000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요게
이제 저항 구간이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여기 뚫지 못하는 이런 구간들을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저항 구간을 한번 돌파를 했을 때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요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있지만은 자 이렇게 한번 뚫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보일 때 그리고 지금처럼 뭐 글로벌 정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일 때 오히려 그런 것을 재료 삼아서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또 뚫어줬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과거에 이렇게 저항 구간이었던 과거에 이렇게 저항 구간이었던 이런 구간들이 다시금 지지 역할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뚫고 상승을 해줬을 때 요 4,000원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740원인데 제가 이거 아까 뭐 3,700원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3,7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 4,000원 구간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이 구간까지만 가도 단기적으로 한 8% 정도 구간입니다. 맞죠? 8% 구간인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정세가 불안정할 때는 그 재료를 무시하고 바로 튀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걸 만약에 뚫었다라고 봤을 때는 4,000원 넘어갔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할 매도 시작을 하시고 잔량 조금 더 보고 싶으신 분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로 4,000원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시고 난 뒤에 잔량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의 힘이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익률이 그만큼 더 극대화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수익을 조금 챙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산 관련주죠. 방산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후발주로 포메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가 또 이제 막 후발주들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런 부분들인데 그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이제 PSK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요거는 아까 방송에서도 좀 강의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은 플리토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만들어 줄 때 우리가 공략을 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추세를 만들어 줄 때 공략을 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이 종목 또한 이 한 18,000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8,000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10월 말에 우리가 증시가 제일 크게 하락을 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렇게 하락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간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 밑골이 달린 거 그러니까 요 캔들이 이렇게 밑으로 좀 삐져 나오고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하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자, 바닥을 한번 다져주고 여기가 쌍바닥을 다져준. 그럼 여기가 지지 구간이라는 말이죠. 이런 구간들이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 말에 17,150원 이 주가를 형성한 이 가격대가 결국에는 이 주가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최저점으로 보신다면은 17,150원 구간이고 자, 올랐을 때 21,000원. 좀 하락을 했을 때 19,000원. 자, 올랐을 때 하락했을 때 올랐을 때 하락을 했을 때 물론 요 구간들은 조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게 안 오른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좀 짜잘한 이런 자리들은 빼고 자, 우리가 이런 구간들을 빼고 고점과 저점을 연결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은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실질적인 좀 상승 추세처럼 보이시죠? 왜냐 그러면은 저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고점 저점 고점 이게 아직까지는 그려지지는 않았죠. 그려지진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추세선 하단이란 말이에요. 맞죠? 추세선 하단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짧은 포인트 한 10% 정도 15% 정도는 수익을 충분히 챙겨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요렇게 그려드리니까 확실하게 추세가 조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추세나 이런 부분들은 저점과 고점들을 연결한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한 선이고 이런 이제 똑같은 패턴들이 만들어지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보시면은 제가
그렇죠. 이제 우상향이 결국엔 상승을 한다는 뜻이죠. 과거가 또 아니다 맞죠. 여러분들 제가 이게 이 교육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플리토라는 종목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저점이 높여지는 구조, 그리고 고점도 높아지는 구조. 지금 괜찮죠? 예. 자, 요렇게 지금 추세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저점 구간부터 해서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그리고 제가 12월 말쯤인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추세선 하단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셔도 손해볼 건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CS2024 이런 재료들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제 뭐 솔트룩스라는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해서 또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추세를 볼 줄 알고 이 종목에 대해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런 상승 추세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플리토 같은 종목은 어때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는지 좀 놔둬보는 것도 괜찮죠.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선을 긋는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플리토의 적정 매수 가격은 한 31,000원 정도가 되겠죠. 31,000원 이하 정도 되든지. 근데 그거를 깨고 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오늘 제가 이제 종목 말씀드리다가 좀 갑자기 새는데 이 꿈비라는 종목이 왜 제가 오늘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과거에 보실 때 제가 그때 꿈비라는 종목 11월 1일 요쯤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왜 공략을 했냐면은 이 몸통 구간들이 결국 이 60일선에 뛰어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할 때도 이 60일선은 깨지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11선 깨고 21선 깨고 쭉 내려왔죠. 지금 하락장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60일선의 근처에서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저녁에 라이브 방송 원래 좀 켜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꿈비도 한번 다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저 오늘 뭐 저출산 그 관련해서 뭐 갑자기 시간이 끝나고 이슈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시외에서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차트를 보실 때 그 종목들의 흐름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자세히 살펴보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떤 종목들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SK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차트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조금 그어드리니까 조금 보기가 쉽죠. 그런 식으로 차트가 움직여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선 하단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진행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 그러면은 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21,000원 구간, 이 구간이 보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고점 구간이었죠. 이렇게 저항 구간이었는데 지금 요 근처에서 계속 비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자, 제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일단 고점이 일정적이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에서 자, 일정 구간들 지키다가 살짝 상승을 했는데 결국 계속 여기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추세선 하단 부분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술적인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지입을 해보셔도 부담은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대표적인 공략주는 이제 로봇 관련주로 해서 제가 요거 딱 요 종목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며칠 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관심 있게 보인다라고 했었던 RS 오토메이션. 자, 이 종목 미리 지금 담아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하락장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실제 어제 시초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어제 매도를 못 하셨으면은 오늘 딱히 뭐 대응을 할 만한 구간이 없었죠. 윗꼬리 좀 달리긴 했지만은 자, 지금 아마 지금 어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오늘 다시 매수가가 다시 왔을 겁니다. 매수가 다시 왔을 건데 자, RS 오토메이션 이 종목 자체도 지금 보시면은 한번 주가가 이렇게 들어올려지고 난 뒤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구간 빠지기는 했지만은
자, 살짝 빠졌다가 지금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인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17,000원 구간이 조금 빡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초소형 뭐 어떤 이제 그 부품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로봇이나 뭐 자동화 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점점 정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정밀화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 부품인데 제가 그 부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 부품에 대해서 지금 이미 상용화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치고 있고 지금 산업부나 기계연에서 지금 이렇게 로봇 100만 대 보급 그리고 그런 이제 로봇 제품 그 부품들 국산화율을 80% 올린다라는 부분에서 그게 시너지가 맞았을 때 충분히 더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이미 그것을 상용화를 한다. 엔코더 맞습니다. 그것도 검색을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엔코더. 그 부품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런 이제 산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그런 이제 기술력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언제든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산업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내 부품들로 국산화를 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 종목이 솔직히 이 2만 원은 충분히 한 번 더 넘어줄 것 같아요. 2만 원은 충분히 넘어줄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재료가 언제 다시 붙어주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또 주목을 받아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물론 이렇게 제가 뭐 여러분들이 내일 다 시초가에 매매를 하시고 바로 그냥 슈팅이 나와서 그냥 2만 원 돌파를 해주면 제일 좋지만은 자, 그게 뭐 솔직히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쉽지만 않은데 또 어떤 이제 개별 이슈가 또 생기면은 또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제가 그때 라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거 공식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지금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뭐 지난주 방송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뭐 저를 또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종목도 좀 따라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막 어떻게 보면 꽉 묶여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 때도 됐거든요. 들 때도 됐는데 자, 우리가 퍼스텍이라든지 에이스테크 우리 방에서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해바라기 그게 아니고 돈은 한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 뭐 2주, 3주씩이라도 사가지고 이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조금 배우고 가셨으면 물론 수익도 중요하죠. 수익도 중요한데 그 주식 최고님이 인증하시는 거 한번 보셨어요? 주식 최고님이 그 10,000원을 넘어가는 게 잘 없어요,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수익금이 10,000원이 넘어가는 게 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매매를 하실 수 있냐? 그분은 실제로 제가 그 우리 VIP 회원님이거든요. 회원님인데도 불구하고 무료방 종목을 그렇게 다 담으시는 이유가 뭐냐? 보시면은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시간의 순서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5% 10%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인증사진 보시면은 금액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수익은 꾸준히 보고 있다는. 근데 저는 오히려 금액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수익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종목들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좋은 건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승률이 우선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 그러면은 이 수익금은 자동적으로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지금 그런 주식채권님 같은 경우는 제 그냥 종목들도 비중 있게 실어가는 종목들에 실어가시면서 이런 종목들 나머지 금액들을 가지고 이렇게 소소하게 재미를 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가 승률을 어떻게 높여가는지 그리고
수익률을 내가 원래는 5% 정도만 보고 수익 보고 말았다라고 했으면은 자, 이 수익률을 5%볼 거를 이제 10%까지 끌어올려 보고 또 10%를 15%까지 끌어올려 보고 지금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한 주든 뭐 5주든 진짜 소액도 상관이 없어요. 소액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주식 최고님이 저렇게 인정하시는 게 솔직히 여러분들도 뭐 무료방에서 뭐 하면은 좀 금액이 좀 작으면은 좀 쪽팔리니까 쉽게 말해서 맞죠? 어떤 종목들 인증하고 뭐 이러다 우리가 금액이 없으면 좀 쪽팔리잖아, 맞죠?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앞에서 그러니까 그 막 가려서 올리시고 하는 것도 아는데 저는 솔직히 저렇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올리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 날 수밖에 없죠. 시장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맞죠? 이런 종목 좀 준비를 해 보시고 자 제가 이제 뭐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이제 좀 알려드리고 종목도 설명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영업 사원도 아니고 이 종목 좋습니다 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종목이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고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유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좀 같이 하시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 하락장에서 좀 이제 계좌가 좀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장 마감 때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내일은 증시 상황을 좀 보면서 일단 증시가 좀 좋아져야지 맞죠?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뭐 종목 상담 시간을 좀 가지든 여러분들이 조금 막 속썩이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요 종목들은 한번 체크를 해 보셨다가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아니 근데 그 좀 이제 예수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 예수금이 없더라도 뭐 모의 투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종목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의 투자라도 여러분들이 난 진짜 막 계좌가 다 묶여서 지금 답도 없어요, 맞죠? 그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나는 종목들 다 사가지고 지인이 이거 사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 몰빵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40%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 제가 이렇게 뭐 주식 비중이나 이런 거 다 했는데 주식 결국에 물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물려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금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맞죠? 예수금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라도 한번 따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매매가 그 제가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원래 예수금을 좀 찾아오신다면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한번 세팅을 해보시고 예수금이 없다는 건 핑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금이 없다는 건 핑계고 공부는 하실 수 있어요. 공부는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로라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돈은 안 되겠죠. 가짜 돈이니까. 모의 투자 뭐 수익 40% 50% 나면 뭐예요. 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결국 좋은 투자 습관을 들이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부터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똑바로 배워가려면은. 그래서 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들고가님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들고가님은 그냥 저한테 조언만 살살살 들으시면 그냥 혼자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라이브 방송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방송 보고 방송 신청하시고 좀 들어오신 분들 있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밤중에 혹시나 광고 계정이나 이런 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 광고 계정은 제가 막을 수가 없더라고. 새벽 1시에 먹 때리고 이렇게 하버려. 맞아요. 5주씩 5주씩이라도 조금씩 그런 식으로 매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새로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 저랑 이렇게 이제 소통하시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뭐 매매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 습관을 조금 들여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린 리소스하고 이제 상하프론테크하고 딥로이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증시 자체가 빠져서 조금 빠지고 있는데 딥로이드 근데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에요. 그거는 기간 차이입니다. 기간 차이. 아시겠죠? 아이고 홍님 축하 바쁘시겠네. 나중에 되면 반등장 나오면 굉장히 바쁘시겠네. 자, 여러분들 시간 좀 늦었으니까 푹 주무시고 어차피 요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녹화 방송을 좀 해놨으니까 녹화본 챙겨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다들 고생하셨고 내일 시장에서 제가 또 아침 시황 그리고 어떻게 좀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살펴드리면서 내일 마감 방송 때는 여러분들 좀 이제 종목 좀 속썩이고 있던 거 이런 거 있으면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